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를 살리고자 노력했으나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직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오른쪽 위에 큰 어금니에 치근단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오른쪽 위에 제일 끝에 어금니고 그 앞에 어금니인데 하얗게 보이는 건 예전에 금으로 씌운 부위고, 다른 치아와 다르게 여기는 뿌리 쪽에 이렇게 하얗게 채워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예전에 신경치료를 하고 씌웠던 치아입니다. 신경치료라는 게 안에 염증을 긁어내고 채우는 치료인데 뭔가 하얗게 공백도 있고 꺼멓게 비어있는 공간들도 보이고, 일단 이 치아 주변으로 까만 부분이 보이고 염증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고, 환자분이 씹을 때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잇몸 쪽으로 구름주머니도 생겨 있고, 의심되는 거는 신경치료가 이제 깨끗하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재치료해서 염증을 좀 가라앉힐 수 있지 않을까. 신경치료가 약간 부족한 신경치료로 인해서 생긴 염증, 이게 이제 첫 번째 통증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됐고, 두 번째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치아 주변에 이 어금니가 뿌리가 3개짜리 치아거든요. 뿌리가 3개인데 3개 중에 이쪽 뿌리에 금이 간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의심이 됐어요. 전체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인데 지금 이제 이쪽 오른쪽 이 치아거든요, 바로. 그래서 신경치료를 예를 들어 같은 엑스레이인데 이쪽 치아 보면 하얗게 채워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면 비교적 이제 신경치료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얘는 신경치료 상태가 아주 깨끗이는 않아서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치아의 경우에 단순히 신경치료만 원인이라면 신경치료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 염증을 제거했을 때 다시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 제가 뿌리에 금이 가지 않았을까, 이거는 눈으로 보기 전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엑스레이 상에서 금 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치료는 해봐야 되니까 치료를 해서 신경치료를 해서 크라운을 다시 씌워가지고 한번 써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신경치료를 재치료를 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하얀색 얇은 선으로만 표현되어 있던 게 안에 염증을 충분히 긁어낸다고 긁어내고 하얗게 채워서 꽤 두껍게 치료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때 이렇게 보였던 경계지여서 뿌리가 이렇게 있고요. 경계지여서 이렇게 보이던 까만 선, 즉 J자 형태를 이렇게 뒤집은 듯한 이런 모양의 엑스레이 소견이 있을 때 금이 간 치아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뿌리에 금 갔던 소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신경치료를 재치료하고 소독도 충분히 하고 신경치료를 잘 마무리한 결과 뺨 쪽에 고름주머니는 사라졌고, 그리고 증상도 많이 호전되어서 이 치아는 다시 이제 크라운 치료를 해서 사용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때가 2011년 9월이에요. 2011년 9월에 치료를 하시고 4년이 지나서 2015년 8월에 체크를 하러 오셨는데 뭔가 약간 불편함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전이랑 비교해 보니까 예를 들어 이 치아는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뼈가 있고, 얘도 뿌리가 있고 뼈가 있는데, 씌었던 치아는 유독 뿌리가 있고 주변에 뼈가 검게 보이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4년 정도 썼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고생해서 신경치료를 다시 하고 크라운을 씌웠는데 4년만 쓴다면 이런 치료를 과연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사용 기간이에요. 어쨌거나 이때는 심한 통증은 아니고 씹을 때 약간 둔하게 통증이 오고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셔서 일단 잇몸 치료를 하고 약을 드리고 다시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 또 괜찮아지셨는지 한동안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차를 씌웠던 게 2011년 9월, 두 번째 설명드렸던 게 2015년 8월, 대략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그 다음에 2019년 4월 크라운이 빠지고 주변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고 염증이 있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이제 힘을 받으면서 크라운이 아예 깨져 나간 거죠. 이미 이제 치아는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안타까운 건 처음에는 제가 이 치아만 치료를 했었고 얘는 괜찮았었는데 또 어딘가에서 이 치아는 또 신경치료를 이렇게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가 쭉 봤었는데 2015년 8월까지만 해도 얘가 신경치료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제 4년 만에 다시 오셔서 보니까 이 치아도 어느덧 크라운이 씌워져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손보진 못했는데 다른 치과에서 하시고 오셨는데 어쨌거나 치료하고서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 얘도 신경치료한 밑으로 약간 염증도 보이고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거는 좀 아깝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치아를 치료하고 4년 후에 체크했는데 약간 염증 소견이 있어서 일단 그때 약을 드리고 보냈는데 그 후로 무소식이셨다가 4년 후에 다시 오셔서 보니까 이미 이제 치아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럴 때 치과 의사로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그때 그걸 살리지 말고 그냥 그때 뺐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순간이죠. 첫 번째는 괜히 고생했나? 일단 환자가 이걸 재치료하느라고 고생하고 의사인 저도 이걸 치료하느라고 또 고생하고 일반적인 신경치료보다는 재치료하는 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로 2015년에 왔을 때도 이미 염증 소견이 있었는데 부러졌다는 건 갑자기 부러져서 오신 건 아니고 이 중간에 언젠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여기로 쓰기가 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맥시로 제가 사용 기간을 해봐야 6 내지 7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거면 진짜 항상 이러려고 크라운을 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치료를 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이렇게 쌓이게 된다면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왔을 때 이건 내가 해보니까 맥시로 6, 7년이야. 또 금방 빠지고 염증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 그냥 차라리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이 치과에 가셨을 때 A라는 치과, B라는 치과, C라는 치과가 있을 때 동일한 케이스를 가지고 A라는 치과 원장님은 빼자고 하실 수도 있고요. B라는 원장님은 신경치료하고 한번 써봅시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C라는 원장님은 또 빼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때 과연 이걸 살리자고 말씀하셨던 B 치과 원장님이 정말 양심적이고 명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A라는 치과 원장님과 C라는 치과 원장님은 과거에 이런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거에 했던 노력들이 결국에는 5년, 6년 지나면서 다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기존에 문제가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누적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찰나에 또 예후가 좋아 보이지 않는 치아를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선뜻 이거를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차라리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고생을 좀 더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결국 이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뺐어요. 4월에 오셔서 염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뺀 자리가 까맣게 붕 떠 있죠. 상악동까지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의 식립 시기에 있어서 발치 즉시냐 아니면 2달 정도 기다리냐 아니면 4개월 이상 충분히 기다려서 뼈가 찰 때까지 두느냐 지금 쓸 수 있는 뼈가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여기다는 무슨 수를 써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다 차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그래도 이 웅덩이가 아물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겠죠. 발치 후 1.5개월 지나서 즉 한 6주 정도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 사진에서는 이렇게 경계져 가지고 시커맸는데 뭔가 하얗게 뭔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즉 뼈가 차오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결국 발치 후 5개월을 기다렸다가 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이제 다 차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차 올랐고 그래서 상악동까지의 뼈가 임플란트를 고정시킬 만한 뼈가 생겼었고요. 상악동까지 뼈가 좀 애매해서 예전에 상악동 뼈이식 중에 설명드렸던 이거는 이제 자기 뼈가 대부분이고 조금만 올리면 되니까 치조정 접근법을 이용을 해서 뼈이식을 약간 진행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을 끝내고 이제 체크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과는 이제 결국 임플란트가 됐지만 2011년 지금 20년이니까 9년 전인데 어쨌건 이 치료가 마무리된 건 2019년이니까 임플란트로 끝내기 전까지 8년 전에 고생해서 재치료를 하고 재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웠어요. 근데 이미 기존의 오염도 심하고 뭔가 뿌리에 금도 가 있는 상태였다고 의심이 돼서 결국에 한 4년 정도 지나서 염증이 생기고 또 얼마 안 가서는 아니겠고 한 2, 3년 정도 있다가 결국 크라운이 탈락되고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서 임플란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좀 애매해요. 이거는 다행히 이제 5, 6, 7년을 버텼는데 심지어 3, 4년 만에 망가질 수는 있을 만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치료를 애써 했으나 3, 4년 만에 망가졌을 때 환자를 어떻게 대할 건지 그것도 참 난감하고 순간순간에 이제 제가 이걸 살려야 된다, 빼야 된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판단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판단들이 이런 결과로 올 때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치과 의사로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치아 뼈 속에 있는 뿌리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하다 보면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지만 결과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가끔씩 생겨요. 그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는 게 이제 바람이지만 진료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참고로 이 반대쪽 이 크라운은 비슷한 시기에 얘는 재신경 치료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했었고 얘는 비슷한 시기에 충치가 깊어가지고 신경 치료를 처음 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웠는데 얘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잘 기능을 하고 있고 얘는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를 할 때 또 한 가지 또 생각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치과에서 치료를 했는데 멀쩡해, 아니면 혹은 같은 치과에서 하나의 치아를 치료했는데 멀쩡한데 반대편 치아를 치료했더니 되게 아프고 금방 망가졌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두 개 치아 상태가 동일한 상태가 아니에요. 동일한 상태일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일단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의사를 의심하게 되겠지만 항상 그런 경우는 아니고 뭐 또 의사를 위해 변명을 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어쨌거나 처음 치료하는 그 스타트 시점에서의 치아 상태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치료 결과는 이게 치료를 잘해서 오래 쓰고 치료를 못해서 오래 쓰고 적게 쓰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A라는 원장이면은 그 사람은 평소에 자기 소신대로 열심히 진료를 하겠지만 출발선이 다르면은 그 예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좀 긴 내용이 되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영상 너무 길면 지루해지는 것 같고 제가 옛날에 좀 웃긴 얘기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자꾸 진지한 모드로 가고 있는데 좀 더 모드를 바꿔서 한번 시청하시는데 지루함이 없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